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79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광복의 기쁨이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김동우 씨는 전 세계에 흩어진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김동우 작가는 인도 여행에서 우연히 우리 독립운동 현장을 발견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비를 털어서 독립운동 현장을 발굴하고 그 후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김동우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동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지금 7년 동안 찾아다니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 세계에 그렇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현장이 많이 있나요? 학술적으로 연구된 건 한 1000여 곳 이상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중국이 제일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곳들이 있죠. 뭐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유럽에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 강제 이주당해서 돌아가신 그 현장들. 네, 네. 대표적인 분이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 아, 그렇군요. 네. 동남아에도 일부 있고 미국 쪽에도 많고 네. 또 멕시코, 쿠바 이런 데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다 분포돼 있죠. 알려진 곳들도 있겠습니다만 김 작가님이 이렇게 새로 찾아내시는 곳들도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이제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네네. 이제 연구자들이 우리 사학자들이 연구해 놓으신 그런 현장들을 가서 정성껏 저는 기록해 놓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한 몇 개 나라 정도 다녀오셨는지요? 인도,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멕시코, 쿠바 등등 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치면 한 11개국 정도 작업을 했죠. 예. 근데 중국은 워낙 많아가지고요. 또 땅도 너무 넓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차례 갔지만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너무 많고요. 네. 한번 가시면 아무래도 관광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찾아야 되고 또 수소문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체류 기간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체류 기간이 여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깁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최근에 한 2년 전에 제가 작업을 해왔는데요. 네네. 한 달을 체류했는데 좀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 정도. 예. 예. 아무래도 옛날 현장이다 보니까 찾아가도 여기가 거긴지 우리나라도 아니고 네. 좀 막막할 때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지에 계신 교민들 네. 이런 분들 도움을 꼭 받아야 돼요. 네네. 그리고 가서 제가 원하는 그림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서 이게 빛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또 하루 이틀 또 까먹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또 사진 한 장, 좋은 사진 한 장 네. 남기기 위해서 그런 시간도 필요하시고. 근데 이렇게 세계 각국을 그냥 한참씩 다니시려면 돈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누가 후원해 주시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후원을 그냥 우리 독립운동 옛날에 독립자금 내듯이 예.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크게 후원 받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자비로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자비로 했죠. 예. 예. 말하자면 21세기 독립운동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21세기까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서글픈 이야기로 좀 들리더라고요, 저는. 네. 예. 네. 역사가들이 연구한 것 참고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독립운동 사적지는 어떤 근거로 어디서 이제 그 자료를 공부하셔가지고 찾으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독립기념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네네. 나라별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근데 거기에는 근데 후손들의 정보 같은 건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지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따로 또 수소문을 해야 되고 예전 기사 자료 이런 것들 다 참조해서 이날에 이런 분들 후손이 있구나 해서 이제 가서 또 현지에서 발굴해서 찾아야 되죠. 근데 또 이제 독립기념관 자료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강제징용의 현장들. 네네. 그거는 또 따로 또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이주사와 관련된 현장들이 있죠. 예. 그런 데들은 또 빠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또 이렇게 자료 조사 해가지고 한 대 취합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내년이 이제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예. 이제 뭐 독립운동한 역사로 따지면 뭐 100년이 넘는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일부 잘 보존된 지역도 있고요. 네. 일부 가면 이제 일부 지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지역도 있고 아마 터만 남아 있는 지역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남아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아우, 정말 그 조그마한 실마리를 가지고서는 파헤치시는 셈이네요. 이제 저는 찾아가서 그거를 정성스럽게 기록해 놓는 역할인 네. 거죠. 예. 그 많은 나라를 다니시면서 아무래도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식견도 좀 높아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현장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전에 다 스터디하고 들어가야지만 이 현장에서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저렇게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와이에 가신 우리 노동자들 우리 조상들이 새벽 6시부터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점심시간이 30분이었대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예. 근데 점심시간 30분인데 밥 빨리 먹고 저 같으면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쉬지 않았을까요? 뭐 화장실 다녀오기도 빠듯할 시간인 그래서 것 같은데요. 그런 하루 일과를 스터디해서 제가 일부러 낮 12시에 가서 사탕수밭을 누워서 찍었어요. 이분들이 본 풍경은 뭐였을까? 하늘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서 머릿속으로 이 현장은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저렇게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장에 어떻게 이야기를 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사진도 찍으시고 글도 쓰시고 직접 혼자서 다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7년 정도 다니셨으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이 뭐 몇 장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외장하드에 저장이 돼 있죠. 예. 예. 그 중에 어떻게 세상의 빛을 못 본 사진들도 꽤 있겠어요. 세상의 빛을 못 본 사진이 더 많죠. 그렇네요. 예. 때만 기다리고 있는.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사진전도 하시고 사진첩도 내시고 책도 내셨는데 2021년에는 뭉우리돌의 바다 그리고 올해는 또 책을 뭉우리돌의 들녘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이 뭉우리돌이라는 게 뭐죠? 네, 뭉우리돌 그 순 한글이거든요. 네. 그 거제도에 가면 몽돌 해변 있잖아요. 몽돌 했었죠. 네, 몽돌. 네. 그거는 주먹만한 돌들 얘기해요. 약간 자갈, 맨질맨질한 자갈. 네. 근데 뭉우리돌은 더 크고 넓적한 돌들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 단어가 백범일지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백범일지 어느 대목이냐면 김구 선생님이 형무소에서 고초를 받을 때 순사가 지주가 전 답에서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게 상례 아니냐. 너희 같은 사람들은 다 그래서 사회에서 속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그래 내가 니놈들 앞에 평생 뭉우리돌 정신을 품고 살겠노라. 라고 다짐한 대목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저항 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는 이 현장들이 다 그런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을 품고 있더라 해서 뭉우리돌의 바다, 뭉우리돌의 들녘 이렇게 이제 제목을 계속 지으면서 시리즈로 이제 책을 내고 있는 거죠. 남의 땅에 와가지고 지주 행세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네. 뭉우리돌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정말 그렇죠. 기분이 안 좋고. 적반하장이죠. 예. 예. 이런 7년여간의 지금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니시면서 이제 많은 자료를 모으시고 책을 내셨는데 올해 낸 책의 뭉우리돌의 들녘. 들녘, 예. 네. 이 책은 어디 다녀오셔서 쓰신 거죠? 들녘은요 연해주하고요. 네. 일부 저 모스코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에 있는 이제 사적지, 그 다음에 헤이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네덜란드. 네. 헤이그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특사. 네, 헤이그 특사. 생각이 납니다. 네, 이상설, 이제 이준, 그 다음에 이위종. 예. 네. 거기 가셔서도 어떤 숨은 독립운동 사적지를 네. 찾아가신 거죠. 헤이그는 이제 가면 그 기사의 집이라고 그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던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네. 그 현장이 있죠. 지금 뭐 네덜란드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 현장. 그 다음에 이준 열사가 돌아가신 옛 드용 호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준 열사가 처음 묻힌 장소. 그게 또 헤이그에 있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렇게 부당하게 침략당했다는 걸 알리고 싶었는데 네. 그 앞까지 가서 그 못한 그 심정은 그때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그 장소에서 며칠을 서성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막 이래요.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경비원들이 있어요. 수상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예, 수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관총을 든 경비원 둘이 저한테 와서 너 도대체 누군데 매일 와가지고 여기서 오래 이렇게 앉아있냐. 사진 찍은 거 다 내놔봐. 해가지고 네. 뭐 검문도 한번 당하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국가 중요 시설인데 네. 며칠째 외국 사람이 저렇게 왔다 갔다 서성거리니까 좀 수상하게 네. 봤을 것 같아요. 사진도 계속 찍고. 이렇게 뭐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좀 황당한 일들도 많이 당하실 것 같습니다. 황당한 일 많이 당했죠. 네. 하와이에서는 그 코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빅 아일랜드에. 네. 거기가 뭐 세계 3대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 코나 커피. 맥주가 생각이 났어요. 예, 코나 맥주도 있죠. 예. 그 코나에 가면 그 커피 농장이 많은데요. 네. 그 커피 농장 한켠에 대숲이 있고 거기에 버려진 한국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공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거기서 대놨는데 거기가 사유지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커피 농장 주인이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누구와 이제 자기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함부로 주차를 해놨으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 촬영 끝나고 여기 딱 갈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차가 막혀서 못 나가고 주인이 왔어요. 너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경찰 오는 중이라고. 너 누구냐고.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저 한국에서 온 여행자인데 여기 한국인 무덤 찍으러 왔다. 그러면서 훔쳐가는 거 없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뭐 트렁크도 열어서 보여주고 네. 창문 다 열어서 보여주고 해서 그분이 제 앞에서 경찰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안 와도 된다고. 네. 네, 뭐 그런 경우들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네. 저 사람 여기 와서 뭐 하지? 이런 네. 시선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도 잡혀갈 뻔하셨다고요. 잡혀갔었죠, 공안한테. 아. 네. 그 하얼빈에 갔을 때인데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한 그 현장을 찍고 이제 가이드를 한번 고용해서 차를 빌려서 만주 최북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흑룡강, 네.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나오죠. 그럼 이제 거기가 국경이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 그렇죠. 거기에 배달촌이라는 예전에 우리 한인 마을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분 이제 한국말을 아직 할 줄 아는 우리 중국 동포분이 한 분 사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촬영을 하던 중에 인터뷰를 하고 막 있는 중에 그 집에 막 공안들이 들이닥쳐갖고 네. 또 누구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파출소로 연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참을 뭐 이렇게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받는데 너 신발 이거는 어디 거니? 그다음에 카메라는 어디 거니? 뭐 이런 이제 신변잡기 예. 질문들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을 처음 본대요. 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중국인은. 그래서 뭐 별 특별한 조사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시간만 날리고. 네. 예. 다행입니다. 큰 네. 고초를 겪지 않으셔서 예. 그나마.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원래 기자로 일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기자 생활 했었죠. 예. 네. 기자 생활 이제 그만두고 제가 좀 제 사진 작업을 하고 싶어서 긴 여행을 준비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요. 그 인도에 가면 그 델리에 가면 레드포트라는 성이 있어요. 네.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져서 레드포트라고 불리는 성인데 보통 이렇게 여행지 가서 이렇게 구글링도 해보고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잖아요. 그 레드포트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자료를 제가 찾게 돼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레드포트는 주 인도 영국군의 총 사령부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합군이 쓰고 있었어요. 그 터를. 예. 근데 거기에 있었던 영국군이 우리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에 연락을 합니다. 광복군을 파견해달라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항일 의식도 뛰어나고 하니 좀 광복군을 우리가 활용하고 싶다 해서 파견 요청을 받고 광복군 안에서 9명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델리로 보내요. 네네. 그래서 우리 광복군 9명이 그 레드포트 안에서 통신 뭐
통신감청 암호에도 뭐 이런 등등의 훈련을 받고 실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 그 이분들의 이름이 인면 전구 공작대예요. 좀 생소합니다. 네. 인면 전구 전구 공작대. 공작대. 임시정부 저희 광복군 소속 네. 분들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9분? 한자로 인이고요. 인도할 때 인이고요. 면은 범하 얘기예요. 예전에. 아. 그 전은 전투할 때 전이고요. 네. 구는 강남구, 강동구 할 때 그 지역 구자예요. 그러니까 인도 범하 전투 지역에 파견된 공작대가 되겠죠. 인면 전구 공작대. 예. 그래서 이분들이 1945년까지 이제 해방이 되기 직전까지 활동을 하다가 전원 충칭으로 다 무사 귀환합니다. 근데 우리 임정에서는 이분들을 왜 보냈냐면 거기까지 네. 참전국 지위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명백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교과서에서 없었고. 네네. 그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포트는 마지막 무굴 제국의 성터이지만 우리한테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지도 못한 거죠. 인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네네. 있을 거라고는. 야, 정말 대단한데 하고 다시 본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렇게 봤더니 전 지구적으로 북방부에는 거의 다 있는 거죠. 와, 내가 너무 우리나라 역사를 과소평가했구나. 또 찾아봤어요. 이 현장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록돼 있는지. 네. 물론 역사학자들이 텍스트적으로 논문도 쓰시고 이런 연구들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이미지에 집중해서 본 거죠. 이 현장들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사진적으로, 네. 영상적으로. 근데 제가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책에 몇 줄 기록된 걸 읽는 것과 저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다를 다르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마 그 뭐 연구만 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잘 남겨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기록이라는 건 100년 전에 한번 기록해놨다고 끝이 아니고 그 현장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정말 아카이빙이고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우연히 떠난 그 인도 여행에서 레드포트에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네. 이 길에 이제 접어드신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이제 다시 해본 거죠.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행 루트를 완전히 다 바꿨죠. 야, 이 작업을 하려면 원래는 이제 이란도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세계 일주를 계획하셨었나 봐요. 세계 일주 중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루트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간 거죠. 상하이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쿠바도 가고 미국도 네. 가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일주의 그 루트가 완전히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다니는 네. 그 여행이 돼버린 거죠. 근데 세계 일주 저도 꿈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세계 일주가 네. 꿈인데 이게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네, 시간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죠. 네. 그곳 경비 마련을 어떻게 해서 가셨어요? 모아둔 게 많이 있으셨는지. 아니, 제가 세계 일주를 2번 했거든요. 네. 첫 번째 세계 일주는 퇴직금으로 됐어요. 아, 신문사 그만두고. 예. 남미까지 남미까지 다 가고 이제 그랬죠. 되게 의미 있는 여행을 했었고요. 아프리카도 그때는 가고. 그냥 여행이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트레킹을 너무 좋아해서 예. 킬리만자로에도 올라가 보고 아. 뭐 이런 여행을 했어요. 막 트레킹하는 여행을.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세계 일주는 집을 팔았죠. 집을 팔고 그래도 집이 있으셨네요. 아주 작은 아파트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집을 팔고 이제 가다가 인도를 만났고 네. 그 비용, 집한 비용을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는데 이제 다 쓰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인데. 근데 제가 네, 집 팔 때는 예. 부동산이 이렇지 않았어요. 집값이 또 오르기 전이었군요. 예.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뭐 언젠가는 뭔가 어떤 다른 부분으로 전 보상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루트를 바꿨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네. 이제 서쪽으로 서진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동쪽으로 네. 갔어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 김 작가님이 찾아낸 해외 독립운동 현장을 저희가 하나씩 좀 방문해 볼까 합니다. 멕시코 얘기를 하셔서 멕시코 하면 우리가 영화 애니깽으로 많은 네. 분들이 우리 후손들이 거기 가서 이주해서 살고 있지 하고 알고 네.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예. 1905년에 우리 제물포에서 네. 1033명의 사람들이 영국 상성 1포도를 타고 멕시코로 이민 가죠. 예전에 이제 묵서가라고 불렸던 나라예요. 묵서가. 멕시코를 거의, 그렇죠. 예, 한자로. 음을 따와가지고 예. 묵서가. 예. 근데 그 멕시코 이민은요 불법 이민이에요. 그렇군요. 1902년부터 5년까지 하와이 이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한제국이 승인했던 공식 이민이었거든요. 네. 공식 노동 이민이었죠. 근데 멕시코 이민은 존 마이어스라는 이민 브로커가 이 대한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모객해갖고 데려간 거예요. 1000명의 사람들을.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네. 이제 속인 거죠. 가면은 뭐 의료 혜택도 받고 뭐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감언 이설로 꼬여가지고 꿰어서 사람들 데려갔는데 그분들이 4년 동안 애니깽 농장에서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죠. 4년 계약으로 예, 가신 거군요, 예. 처음에. 4년 계약. 그냥 4년 동안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벌써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멕시코까지 가는 그 비용을 다 미리 땡겨 쓴 빚쟁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돈을 갚아 나가면서 생활도 해야 되니까 뭐 식료품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돼지보다 몸값이 쌌대요, 당시에. 돼지보다 예. 사람 몸값이 쌀 예. 정도. 오죽했으면 먼저 와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처참하니까 그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으로 보내요. 근데 그 얘기가 다시 우리나라에 전해져요. 네. 진짜 뭐 인권이라는 건 뭐 생각할 없었죠. 수도 없는 그런 없었죠.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지점은 그분들 4년 동안 그렇게 혹독하게 그렇게 일을 했으면 나라가 원망스러울 법도 하고 네. 고향이 정말 진저리 칠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분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숙모학교라고 독립군 양성학교를 만들어요. 멕시코 땅에다. 그 1910년에. 힘든 와중에 네. 그러니까 1905년에 멕시코 땅을 가셨으니까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일본한테 침략당하지는 않고 이제 알았죠. 예. 그 단계였었죠. 예. 근데 1910년에 공식적으로 그렇죠. 숙모학교를 개교합니다. 네네. 독립군 양성해서 이 아이들을 연해주로 보내겠다. 그래서 1점 모금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국어 교육도 시키고 역사 교육도 시키고 군사 교육도 시키면서 이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 학교가요. 그 신흥무관학교의 이제 전신인 신흥강습소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서간도에서 1911년에 만들어지는데 그거보다도 설립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동적인 지점인 거죠. 그 정말 최저 생활에도 못 미치는 아주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돈은 또 어디서 마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학교를 세우셨을까요? 거기서 또 십시일반 이게 모금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독립자금을 꾸준히 또 내요.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독립자금을 내기 위해서 커피 안 먹기, 담배 안 피기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근검 절약해서 독립자금을 계속 모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멕시코는 저희한테는 그런 절절한 땅인 거죠. 예. 그 피땀 눈물 섞인 품삯을 독립운동에 보탰다. 그때 보낸 멕시코 한인들이 1919년에 보낸 독립자금이 $1,000라고 네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와이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이요. 네. 한 달 월급이 17불에서 18불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예. 그럼 1,000불이면요. 네.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예. 아이고, 그러네요. 네. 이런 애니깽들, 예. 우리 그 멕시코의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멕시코로도 직접 가기도 했다고요. 네. 대표적인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죠. 도산 안창호 예.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미국에 계실 때 1917년, 18년쯤에 도산 안창호가 멕시코를 순회해요. 네. 그러면서 한인 마을을 다 찾아다니는 거죠. 독립운동에 동참해달라. 대한민국민의 활동에 동참해달라. 그러면서 약주도 드시고 연설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한인들한테 다 독려를 하는 거죠.
독립운동에 동참해달라. 네. 그래서 10개월 동안 멕시코를 순회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멕시코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멕시코로 가는 과정도 안창호 선생이 쉽지 않았다면서요.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요. 올 때가 문제였어요. 이게 올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예전에 집조라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권. 여권. 네. 네. 그게 대한제국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멕시코 주재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나 다시 미국 들어갈 테니 저 비자를 달라 하니까 집조를 딱 내놨는데 대한제국이잖아요. 예. 대한제국은 없어졌다. 일본 영사관이 발행한 집조를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 근데 이제 도산 안창호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네. 나는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 없어지기 전에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난 대한제국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안 먹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과달라하라라는 제2의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타진하려고 입국을. 네, 네. 근데 과달라하라 프란세스 호텔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머물거든요. 예. 그래서 과달라하라 프란세스 호텔에 지금 가면 도산 안창호가 머문 호텔이라는 동판이 거기 붙여져 있어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프란세스 호텔. 프란세스 호텔. 그게 네. 그 동판이 붙은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동판 찍으러 갔었죠. 아. 도산 안창호의 흔적을 쫓아서. 예, 예. 근데 거기서도 잘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결국은 도산 안창호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었던 노갈레스라는 곳에 가서 국경에서 사정사정해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 돼요. 이게 국경 넘나들기도 힘들었던 거죠. 힘들었던 나라 없는 네. 서름이라는 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 집조를 갖고 다니기 네, 네. 싫었던 거고 또 그게 일본에서 그 집조를 내줄 리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의 그 험난했던 여정이 어떤 각오가 없으면 이건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거죠. 네, 네. 그 멕시코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동포들 만나서 격려해 주시려고 거길 갔다고 하니. 예, 그래서 메리다에 네. 가면 그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민의 그 집으로 썼던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에요. 네, 네. 그 박물관에 딱 가면 도산 안창호의 사진 액자가 딱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가장 추앙받는 독립운동가는 도산 안창호죠. 지금까지도.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인도에서 멕시코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더 많은 국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독립운동 흔적을 찾고 후손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그 얘기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후손들의 기록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 김동우 작가였습니다.